자, 그러니까 유동규, 김성태, 이화영 이들의 입이 열렸다. 그러면 남은 키맨은 이 사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남은 키맨?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떠오르는 이름 석자가 있으신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여기서 이번은 예.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정 실장님 힘내세요. 유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남은 키맨은 정진상 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정진상 씨인데 이 정진상 씨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할 만한 진술들을 하고 있다? No,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만약 정진상 씨가 진실을 숨겼다가 지금 타이밍에서 입장을 번복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타격이 될 거예요. 비명계 한 명의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가 소방수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르는 지금 방화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화영마저 등을 돌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서정옥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요. 예. 유동규 씨가 제일 먼저 입을 열고 그다음이 이화영이고 예. 그다음이 백현동의 김인섭 씨다. 예. 왜냐하면 이게 김인섭 씨가요.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모 사장한테 200억을 요구하면서 100억은 이재명 정지상 측의 몫이다. 이런 게 정언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김인섭 씨가 입을 안 열면 본인이 사기죄가 됩니다. 아, 입을 안 열면 사기죄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이재명 정지상한테 100억 줄 생각이 없으면서 받아내기 위해서 허위로 거짓말하면요. 네. 이거는 이게 사기죄와 상상죄 경합이 돼요. 기존의 알선 수재하고. 네. 따라서 이게 사기죄가 되면 형량이 무기징역 5년 이상입니다. 알선 수재는 아무리 받아도 5년 이하예요. 따라서 저는 김인섭 씨가 오히려 이게 이재명 정지상 측에 100억 주기로 한 거 이걸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예.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입을 연다면 제가 보기에 김만배 씨고 김만배, 그다음에 김용이고 김용. 저는 정진상 씨는 이게 끝까지 한번 갈 겁니다. 아, 정진상 전 실장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입을 열어도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 워낙 운명 공동체, 어허. 범죄 공동체 혐의이기 때문에 예. 입을 열어도 이게 선처될 게 없어요. 김용 부원장은요. 예. 지금 이게 이번에 알리바이 조작하다가 USB나 다 차량 통행 기록이 알리바이가 조작이 들통났잖아요. 예. 근데 김용 부원장은 이 돈을 이재명 측에 선거자금 썼다고 인정하면 형량이 줄 거고 부인하면 형량이 높아지니까 불수가 있는데 근데 정지상 실장은 천화동인 1호 428억부터 예. 물어봐도 본인이 깎일 게 없어요. 저는 끝까지 아마 정지상 실장은 쉽지 않을 거다. 예. 끝까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의 스타트 시작점에는 누가 있었죠?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됐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우리 동아일보 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몹시 좀 억울해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감옥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내 가족들은 챙겨달라. 내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안 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 구속되는 것도 내게 되게 억울했어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거 다 정진상, 김용희 때문이 아닙니까? 그때 응급실에도 가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잡히면 안 되니까 병원 가면 안 건드리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왜 먹겠냐고요,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 먹어서 배탈으로 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가 나오는데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 거야, 검찰이. 도주 우려. 병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병원 가는 까지 알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거야, 거꾸로. 나 구속시키려고.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돼. 글쎄요, 유동규 씨 굉장히 좀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저러한 주장들 좀 어떻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유동규 씨의 주장이죠. 예.
근데 이제 유동규 씨가 최근에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의 진술 같은 게 좀 일관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본인이 불안한 모습을 재판장에서 보이고 그래서 과연 유동규 씨가 그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했던 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던 모든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예. 네, 이런 개인적인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규 씨가 어쨌든 대장동 사업의 과정에서 했던 역할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한 예. 역할을 했고 또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관계 또 그 측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도 중요한 증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동안에 유동규 씨 입에 주목했던 건데 근데 유동규 씨가 법정이나 혹은 언론에서 하는 모든 말은 100% 사실이다. 이렇게 전제하기 어려운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물론 그렇죠. 예, 생각합니다. 그럼 뭐 결국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미 뭐 본인이 이제 저렇게 그 이재명 지사와는 말하자면 척을 지는 방향으로 그 본인의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그 포지션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계속 예. 가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까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직격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군요. 이재명 대표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하지 마시오. 어떤 맥락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렇게 목소리 높여 주장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나는 배신자고 처음부터 다른 놈들은 똑같은 걸로 걸렸는데 걔들은 무죄를 믿는다? 왜 되는 소리예요 그게? 돈은 지들이 다 썼어. 내가 갖다 주면. 나는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아예. 김문기 아니라 처음에 이가 호주를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김문기로 바꾸라고 그런 게 정인상이에요. 이재명이 그 사람 잘 모른다고. 김문기가 아니까. 골프도 쳐야 되잖아. 이재명이 부담스럽다고. 근데 야 쉬러 가는데 편안한 사람들 만나서 가게 해라. 그래 그럼 내가 이제 김문기 될 것 같까요? 그랬더니 김문기가 낫겠다. 정인상조차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무슨 김문기를 몰라. 그리고 그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하고 거기서 같이 막 서스럼없이 막 김문기랑 같이 이야기하고 뭐 했던 사람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재명 대표가 꼭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유 이재명 대표님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주장.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정미경 의원님. 아니 이거는 그냥 사석에서 예. 그 민주당이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는 이름 석자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허허.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여의도에서. 그러면 지금 그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이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걸 다 들으면서 기가 막힐 거예요. 야, 어떻게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지? 예. 어머 세상에 정진상이가 어떻게 김문기를 데리고 갔는지 그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자기 스스로 감정이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어허. 기가 막힌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사실 유동규 씨가 모르는 게 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정진상 씨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저는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는 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걸로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가 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씨의 주장이 모두 다 사실이다, 팩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유동규 씨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고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